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한테 김재원이 한 말 있어요. 나 깜짝 놀랐네. 김재원이 뭐라 그랬냐면 김태년 새 당선자는 정치 천재다. 딸랑딸랑딸랑딸랑. 벌써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 천재라는 표현은 나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냥 김재원이 딸랑딸랑 거릴 건 사실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이제 곧 나가. 그러니까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은 거죠. 정치적인 어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정치 천재라는 소리 듣는 사람은요. 김태년하고 푸른나무밖에 없어요. 청목 선생님이요? 그럼 청목, 권청목밖에 없어. 정치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은 거야.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치 천재라는 표현은. 이거 참. 그러면 우리 그 정변은 뭔 천재예요? 시험 천재인가? 아니야, 우리 정변은 본인이 이야기했잖아. 혀 천재야. 혀 천재. 혀가 짧아서. 짧았다 늘었다. 혀가 짧아서 슬픈 짐승이란다. 사람이요. 근데 정치 천재란 말이 나쁘게 활용되면요 모사에 나가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이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선수인 거예요. 나는 후자 쪽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태년 정치 천재란 말은 그 바닥에서 대해본 사람들 아는 거죠. 굉장히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다. 기대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부하게 사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나가는 마당에 자기 개인적인 표현을 그냥 뭐 언론 인터뷰 나와서 그냥 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한 거 아니겠죠, 설마? 인터뷰를 설마. 이미 설마 한번 하셨잖아요, 이분이. 이분이 설마가 사람을 여덟 잡아가지고. 저는 그런 술 먹고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안 할 거라고 잘 믿습니다. 김재원님 파이팅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 정도만 됐으면요 대한민국 역사 바뀌었을지도 몰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지도 몰라. 누가 된다고요? 정치적인 식견이 중요하다니까. 씨를 뿌릴 땐 뿌리고 물을 줄 땐 주고 한 발 물러날 땐 물러나고 세게 대차게 부딪히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정치 천재는 내가 봤을 때 문재인이에요. 문 대통령이 진짜 정치 천재라고 막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를 뭔가 순리대로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지들 뇌피셜로 하기 시작하니까 정치가 개판된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는 진짜 강연을 하고 싶어요. 걔네들 모아놓고. 나 초청하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 진심으로. 정치가 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지를 얘네들은 아직도 이해 못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것들이 또 국회에 또 들어갔어. 그렇죠. 100명 넘게. 그리고 얘네들이 그 유전자는 조수진 봐봐봐. 얘는 지금 국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어그로 끌고 있어 벌써.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치의 본질은 정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딪히는 상황이면 그 사람들을 논리와 명분으로 이기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면 되냐고. 목민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국민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절대 속일 수 없고 국민은 지극히 약하지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국민을 하루 이틀 속여서 정치하는 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말 그대로 진심이 전해지게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전해져야 사실은 결국은 성과도 나오는 거예요. 그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과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 푸나님의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정치 천재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천재인데 운도 좋아요. 청와대 가고 싶지? 청와대 한번 가고 싶지? 불러만 주신다. 청와대에서 지금 쭉 잘렸어 의사? 제가 무급봉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이 딱 10일이면 3주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구 정도의 안 찍은 사람들의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난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잘하긴 해. 맞아요. 욕할 게 없어. 맞아요. 정답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지율을 물어보면 되게 안 찍었던 사람도 문 대통령 사람 좋지. 잘하지 이렇게 잘하지. 나온답니다. 그게 정치 천재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아직 멀었어.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냥 국민만 보고 가는 건데 그 과정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뭔가 좀 여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서 국민을 선동도 하고 그러는 어떤 치고 빠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냥 물어 뜯기만 해가지고 망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정치가 보여줘야 될 가장 대표적인 모습 보여준 게 어제 있었던 형제복지원 등 맞습니다. 과거사법 이 처리한 부분이에요. 잘했다. 이게 지금 그 언론에는 노숙 농성 911일 만에
그랬다 그러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911일은 이거 19대 때 처리 못 해가지고 20대 때 처리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911일 동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해달라고 노숙한 기간이고요. 실제로는 10 몇 년이 넘었어요. 대개 어디선가는 그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영재복지원에 관련해서는. 근데 그게 되게 쉬운 거잖아요.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김무성이 어찌 고맙기도 했지만 되게 짜증이 나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지. 사람이 왜 그 저 무슨 그 출입구 지붕 같은 데 올라가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면 진작 했어야지. 국가 폭력, 국가를 법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그만한 희생을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정말 아픈 과거다 할지라도 이 과거를 단절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라는 이미지의 손상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그 재산의 손상도 있을 거고 그 국가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도 거칠 거거든요. 그걸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국가한테 이익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치의 참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제가 초등학교 때 맨 접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접했던 사건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끌었다는 것은 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 형제복지원이 뭐야 하는 거지만 그렇죠. 예, 예. 엄청 끄찍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5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오늘 낮에 네. 이제 푸나님이 칼기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알려지지조차 않은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5년 하에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망상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해결되고 한 걸음씩이라도 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정말 문재인 정권의 뚝심을 보여주는 거고 청와대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무료로 일하고라도 갈 수 있는데 그럼 안 되거든요. 감독 이상한 결론을 내요. 저건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정말 이렇게 국가가 가야 될 진짜 모습 진짜 뚝심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금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면 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진짜. 한종선 씨가 새날에 처음 왔을 때 이거 있잖아요. 약간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같은 거. 와. 야수님 안 나오셨네. 다 못 믿는 상태. 생각해봐요. 거기서 어머니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실상 누나를 잃은 거거든요. 지금 그쵸. 누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정신 똑바로 박힌 상태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상황이 국가의 인권 유린이었고 고마운 공권력의 폭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배움이 없는 사람이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911만 이루어진 그 농성이 포함 안 된 농성.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선미 의원 주로 받았죠. 그거를 19대 때 받았는데 국회에서 결국은 통과 못 해가지고 똑같은 법 내용을 다시 발의해가지고 20대 그렇죠. 왔는데 또 통과 못 해가지고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라는 게 이럴 때 발의가 되는 거라고요. 김무성한테 화가 나는 건 지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은 지가 받았어야지 왜 진선미가 받게 만드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